자, 이제 여러분이 현대도시계획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기존의 이제 도시의 역사라든가 발달, 도시계획 이론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도시가 발전했는가 이해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봐야 되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대도시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뭐 도시계획적인 분야는 확실히 아닐지라도 도시계획이라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포괄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포디즘, 도요티즘, 포스트 포디즘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자, 포디즘 같은 경우 우선 우리 미국 자동차 회사죠. 포드 자동차. 그래서 포드 자동차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도입한 방식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도입한 방식이라 할 수 있고요. 노동의 분화, 그리고 전문화, 자동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이라는 게 전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물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이제 장인들이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 역할을 분담해서 분업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면 훨씬 더 많은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산된 물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대형 시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포디즘이 탄생이 된다. 또한 이제 이런 포디즘 같은 경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이제 모든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려면 대규모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좀 주도적으로 플래닝을 정책을 추진하게 되겠다. 그래서 대형 공장, 대규모의 노동력, 대규모 도시 등의 위주로 국가 및 도시 체계를 계획, 관리했다. 아무래도 이제 커다란 대규모로 관리가 되겠다. 그런 개념이죠. 자, 다음은 이 도요티즘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존의 포디즘에 의한 사고와 철학을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계를 무시하기보단 좀 비판하는 거죠. 너무 대량 생산 체계로 직업의 분업화가 되다 보면 장인 정신 같은 게 없겠다. 그래서 대량 생산 위주의 기존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기존 포디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질서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했다. 그리고 포디즘의 약점에 대응했고,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JIT의 채택으로 유연성과 기업 간의 수평적 회복 관계를 얘기한다. 자, 무슨 말일까? 우선 포디즘 같은 경우 대량 생산 체계를 하다 보니까 직업이 분화되다 보니까 개별적인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가 회피되는 거죠. 근데 도요타즘, 우선 우리가 일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약간 뭐 이렇게 좀 장인 정신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조금 좋은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겠다. 하청을 주더라도, 네트워크 하청을 주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관리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대량 생산 체계가 너무 대규모로 만들고 분업에 따른 책임 소재가 없다 보니까 도요타즘은 그것보다는 하청을 주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끝까지 관리하자, 이런 개념이 이제 도요타즘이고요. 자, 포스트 포디즘. 계획 철학과 이제 사고가 방식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복합용도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개발, 그리고 민영화,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 생산 입지의 다극화, 균형 발전, 시민 참여 등에 요구하는, 뭔가 다 직업화되고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는 게 아니라 믹스하는 거죠. 소셜 믹스가 됐든 토지 이용의 믹스가 됐든 전체를 다 교류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 그래서 계획 이론과 약간 접목시킨다면 합리주의적 입장이 있었죠. 그렇죠? 합리주의적 입장이 합리성에 의해서 철퇴했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런 옹호주의 무슨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느 한쪽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체계 잡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협력적 계획, 같이 하자,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도시 계획 이론 체계도 비슷하고 그런 패러다임 체계도 비슷하다는 거. 자, 그럼 포스트 포디즘 특징은 뭐냐? 수요 특성, 수요 패턴에 맞게끔 생산 전략을 포함시킨다.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그냥 대량 생산을 찍어내서 많은 물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취향에 맞게끔 생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수평적 시스템 조직을 구축하고 팀 서클 중심의 작업 편성과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구조상이고 팀별 운영을 한다는 거죠. 소규모 그룹핑. 좀 더 성과제를 만들어주고 또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고도로 분화시켰다. 개별적인 분화 작업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의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대안기 서로 믹스를 시키는 그런 게 포스트 포지즘의 성격이다. 그래서 유연적 전문화 시대를 도래시켰고 다극화된 생산 입지와 신산업기구 등 새로운 어떤 산업에 모색을 했다는 거. 그리고 민영화와 탈규제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주도를 하게 되고 규제도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 포스트 포지즘의 성격이다. 여기에 이제 민간 파트너십도 두루 참여되고 중앙정부의 이제 분권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포스트 포지즘 후기 산업사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특징을 좀 비교해 본다면 포지즘 같은 경우 규격화, 표준화를 통한 동질 상품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아무래도 그렇죠.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서 막 많은 양을 일괄적으로 만들어다 보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우리 뭐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치약하면은 뭐 럭키 치약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치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규격화, 차별화를 통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다. 자, 노동 같은 경우 분업화와 전문화. 즉, 주구장창 볼트만 조이고 주구장창 타이어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혹은 팀 내 조직화를 통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 다시 한번 포지즘에 대해서 볼 텐데요. 포지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포드 자동차에 의한 방식이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이제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포지즘이라는 것은 이제 포지즘의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획일성, 경직성, 아무래도 획일화된 라인에서 똑같은 그 물품을 생산하던 그런 획일성과 어떤 변화를 줄 여지가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거 안 되겠다. 문제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바뀐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는 어떠는 거예요? 더 이상 대규모 공장과 대규모 공구가 아니라 소규모씩 운영을 한다는 거죠.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진짜 대규모 이만큼 운영하던 게 한 방에 멈추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멈춰버리니까 모든 경제가 뒤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조그만 소자본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양한 생산 체계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게 포스트 포지즘의 성격이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탈조직화, 탈규제화, 민간성 회복 등을 추구하며 사회, 경제, 행정 운영 방식을 통칭한다. 모든 분야에서 조금 더 유연해지고 좀 통합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포스트 포지즘이다. 그 전체적인 걸 비교해 본다면 이제 생산 방식은 규격화, 표준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 정해진 틀에 맞게끔, 정해진 모듈에 맞게끔 찍어낸다는 거였고, 내 포스트 포지즘은 탈규격화, 비표준화,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접어들었다. 소비 방식은 이제 한정 선택, 대량 소비죠. 아무래도 물건이 없으니까 선택의 폭은 줄어들 것이고 하나를 구입할 때 그냥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면 이제 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소비하게 되는 적정 소비 체계가 잡힌다. 기업 방식은 이제 분업이다. 쪼개졌다면 포스트 포지즘은 협업이다. 팀을 이루어서 일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기업은 이제 기능주의 그리고 내부였다면 포스트는 이제 자율성을 강조하고 컨소시엄, 다른 업체와의 조인을 하는
같이 윈윈 전략을 펼치는 게 비교 내용이 된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고 수기적인 책이었다면 여긴 유연하고 다양하며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포스트 포지즘이고, 공간 구조를 살펴본다면 교회와 분산화, 도심 공동화 등이 일어났다면 이제 도심 중심부의 재생, 그리고 세계화, 지방화에 따라서 전체적인 광범위해지는 영역이 도시 공간 구조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같은 경우 국가 주도였다면 이제 민관이 함께 했고, 중앙 집권화였다면 그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수평적인 체계로 넘어온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본다면 우리가 도시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포지즘 쪽이었죠. 산업화가 등장하고 산업화에 따라서 막 대량 생산 체계가 잡히고 그에 따른 경제 체계가 있었다면, 지금 현대 도시는 포스트 포지즘의 성격으로 보다 유연하고 보다 다양하고 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도시를 개발해야 된다. 자, 또 도시계획적인 걸 다시 본다면 이제 포지즘 같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 이제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확산되더라. 그리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아무래도 경직된 게 있었고,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대규모 에너지 소비인 도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도시 그냥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도로 건설, 주택, 공장 위주의 개발, 물리적 규모의 개발 위주로 포지즘이 이루어졌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토지 이용, 조닝제에 의해서 주거만 들어가야 되고 상업은 상업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직된 토지 이용이 있었고, 중앙 집중적인 하향식 개발, 국가에서 국토기본법을 수립한다면 지역계획, 시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향식 계획을 수립했었다. 이런 것이 포지즘의 성격이었다. 도시자원 같은 경우는 자원이 고갈이 있고 대량 산업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더라. 그렇다면 포스트 포지즘이 어떠냐? 계획적, 체계적 도시 개발을 한다. 뭔가 난개발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발전 계획, 단계별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기에 맞는 시간적인 영역에 따라서 플래닝을 하자.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지속 가능형 도시를 만든다. 탄소 저감 시티, 카본 제로 시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복합 용도 개발, MSD와 같은 개발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에코시티 이와 같은 개념들이 등장할 거고요. 환경과 개발의 조화, 당연한 얘기일 거고, 민간 협의하면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이제 도시계획 헌장들, 아테네 헌장, 마가리드, 마추픽추 이런 것들 헌장들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그 밖에 이제 경제 같은 경우 대량 생산이고 공업에 의존했고 석유 연료를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는 무분별한 팽창이 있고 획일적인 단핵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 중심의 공간 구조, 거기에 이제 교외화, 분산화, 도시 공동화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도시 슬럼이나 세치 등이 있었다. 그러면 포스트 포지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3차, 4차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개편될 것이고, 도시 재생, 에너지 재생 같은 것들, 재활용 등의 리사이클 효과, 3R이라 불리는 체계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이와 같은 연계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화를 지향한다. 이런 것들이 도시경제의 포스트 포지즘의 성격이죠. 포스트 포지즘의 공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도시 공간의 이제 확장을 억제한다. 압축 도시든 컴팩트 시티든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고밀국가를 하는 거고, 다핵, 다결적, 분산된 집중, 반도시와 도심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 공간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액 다핵 도시가 아니라 다핵 여러 개의 거점을 만들기도 하고요. 도시 재생이나 여가 공간, 수변 공간 개발 혹은 오픈 스페이스, 보행자 중심의 가로체계 등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들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장소성, 어떤 공간에 있어서 얼만큼의 아이덴티티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얘기하게 되는 거고, 도심 재활성화를 통해서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하는 이런 같은 모든 내용들이 이제 포스트 포지즘의 성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현대도시 포스트 포지즘 성격의 도시들을 이제 어떻게 개발하고 바라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